2020년 5월 19일 아침 6시 40분입니다. 밤새 비가 어제 오후 한 5시쯤부터 퍼붓기 시작해서 퍼붓다가 말다가 어쨌든 밤새 계속 내리고 지금은 멈추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계속 오락가락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라솔 아래에 앉아서 그냥 노트북 컴퓨터로 찍고 있습니다. 벌써 방호제 영상 편지 45번째 순서입니다. 원래 오늘은 몇 가지 좀 일이 있어서 영상 편지를 쉴까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 잃지 말고 일상을 그대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또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 아마 5시에 발인이 이루어진 거를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가서 건을 붙잡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이러고 싶지만 사정이 오히려 안 그러는 것이 더 가는 사람한테도 편할 것이라는 내 판단도 있고 주변에 권유도 있고 해서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만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마 5시도 되기 전인데 4시 몇 분쯤 그냥 이불 속에서 전화기로 이곳에서 좋은 추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편하게 가시라고 그렇게 내 심정을 적었습니다. 또 모정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뭐하러 공개하느냐 그러는데 그거야 제 마음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들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사는 방식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오전에 한 1시간 반? 오후에 또 4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예초기를 해서 일단은 보기 싫은 곳은 풀을 거의 다 깎았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1시간 정도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잔디 풀을 깎으면서도 그 야생 초들이 이쁘게 나 있는 곳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꽃이 지고 난다면 한 번 더 가서 깎아주면 되니까 그것도 또 마음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로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혹시라도 섭섭함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섭섭함도 있을 것이고 미안함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어제는 그 힘든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리려고 일부러 강도 높은 노동을 했습니다. 일을 안 하던 사람이 예초기 지고 몇 시간 하는 건 참 힘들죠.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어제 11시 반에 제가 그런 얘기를 일기에다 써놨네요. 한 가지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작은 내용이었겠죠. 작은 내용을 덮으려다가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큰 거짓말을 덮으려고 더욱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면 눈덩이처럼 커지고 또 커져서 결국 어떻게 되죠? 눈덩이가 커질 대로 커지면 쫙 갈라져서 터지고 만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죠.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오늘 새벽에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이 오고 갔는데 중에 세상 만사에는 크고 작은 사이클, 우리 고등학교 때도 일반사회 시간에 나오죠. 경제 사이클 이렇게 하고 파동이 있다. 또 이 큰 사이클 안에서도 또 작은 사이클들이 있죠. 경기도 그렇고 나라의 뭐 문명도 그럴 것이고 기업도 그럴 것이고 그런 사이클이 있죠. 파동이 있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오르내림이 없는 삶은 설사 살아 움직인다고 해도 그건 산 게 아니다. 저에 대한 위안입니다. 오르내림이 있고 내려가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자기 위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곳곳에서 진흙탕 싸움입니다. 절지만 해도 사형사자 간에 서로 고발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또 무슨 어쨌든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곳곳에 아무리 봐도 어느 한쪽도 정의로운 쪽은 없고 다 똑같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괜히 거기에 끼어들어서 걔한테 물릴 일 없죠. 지들끼리 지쳐 떨어지게 놔두는 게 낫습니다. 원래 진흙탕에서 싸우는 건 개나 하는 짓입니다.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진흙탕에서 싸움하는 것들은 개들이죠, 개. 그 미친 개들이 누구를 안 물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진흙탕 싸움. 그리고 실제 세상을 떠나서 잃어버린 분들도 있지만 제가 참 수십 년 동안 아끼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래라도 참 아꼈어요. 똑똑하다 그러던 사람들인데 요즘 그런 사람들 몇 명을 작년 올해 사이에 많이 내려놓습니다.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에 제 마음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젠 완전히 내려놓고 나니까 편안합니다. 신경 쓸 일도 없고 그걸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 품어 안아줄 이럴 정도의 도량은 아니고 또 예전 같으면 이 사람들아 왜 그래 하고 충고도 해주고 뭐 야단도 치겠지만 지금은 그럴고 싶지도 않고 그런다고 들을 것도 아니니까 저 내려놓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다시 시경의 한 구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불유초 선극유종. 맨 앞에 미자가 원래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어디 쏠리다, 쓰러지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 위에 그 대마 할 때 마자가 있는 걸 봐서 그 대마나 이런 풀들이 쓰러지는 것을 가지고 아마 만들어진 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여기서는 그 아래 안일비자를 봐서 그러니까 비불유초라고 읽어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비불은 그러니까 아닌 것은 없다니까 뭐야. 시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선극유종 선도 원래는 곱다 선명하다 할 때 쓰죠. 깨끗하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극복하고 끝을 제대로 마무리한 사람은 드물다. 그죠? 사업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학문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은 나름대로 나도 뭔가를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잘 끝마치는 사람은 참 드물죠. 그뿐이 아닙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도 그렇고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할 경우에도 갈수록 선극유정입니다. 잘 끝마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걸 인용을 중국 고전명언사전에서 가져왔는데 고전명언사전을 편찬한 모라시 데스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어찌되었든 해나가지만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은 드물다. 제가 2015년 7월 17일 지원절 날이네요. 그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맞다. 누구든 시작은 한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고 직장에 들어가 업무를 보기 시작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펼치기 시작할 때에는 나름대로 포부와 의지와 원력을 가진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대로 마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특히 이 땅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중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 이는 아주 드물다. 국회의원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제 개인의 삶도 돌이켜보면 그랬었죠. 결혼식장에 가보면 얼마나 시작을 창대하게 합니까? 그러나 갈수록 그 끝이 계속 좋아서 끝까지 참 사이좋게 사는 부부들은 점점 줄어들죠. 예, 오늘 이 식용구절을 인용하려고 쓰면서 느닷없다 그러면 안 되겠군요. 갑자기 어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자그마한 사무실을 열면 또 일반 가게에도 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되게 자그마한 무슨 액자 같은 거에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써있는 성경 구절이 기독교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처를 알아보려고 찾아보니까 욥기 8장 7절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가게를 시작하든 하여튼 뭐 웬만한 규모의 기업을 시작하든 그런 마음이죠.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되죠.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미약한 사람들이 참 많죠. 자꾸 얘기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도 결혼식은 창대하나 얼마 못 가서 아니면 10년, 20년이 돼서 30년이 돼서 찢어지고 그냥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같이 지내고 원한을 품고 살고 이런 일들이 많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어쨌든 남들보다 또 집에선 가장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는 자기가 속한 그 종교의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해서 또 가장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끝이 창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변 상황에 얽혀 들어가 가지고 둘은 괜찮았는데 주변 상황에 얽혀 들어가면서 갈등이 커지고 결국은 헤어지고 원한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조선 왕조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과 또 뭐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들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들이 벌이는 싸움판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끼어 들어가는 거. 끌려 들어가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결국은 망국의 길을 이르듯이 많은 부부들이 둘 사이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양쪽의 어머니들 또는 뭐 형제들과 문제가 얽히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고 또 이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겉으로는 도와줘서 해결을 해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부채질을 하죠. 둘 사이에만 있었던 일이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주변에서 섣불리 끼어들었다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한다고, 어머니가 딸을 위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아들을 위하지 못하고 딸을 위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행으로 몰고 가는 사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그렇죠. 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알 수가 있나요? 아마 나중에 녹음을 들어보면 앞에 계곡물도 어제 비에 많이 불어난 모양입니다. 물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새들이, 오늘 새벽부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비가 그치나 보다 하고 제가 이불 속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퍼붓고 있을 땐 새 소리를 듣기가 어렵거든요. 2020년 5월 19일 방호제 영상편지 45번째는 이렇게 마칩니다. 아, 오늘 원래 선배 가족과 또 초등학교와 대학 후배 부부가 오기로 했었는데 선배 가족은 사정이 생겨서 아마 못 오게 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오늘 혼자 우울하게 지내지 않게 돼서 고맙고 다행입니다. 마칩니다.